최근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특히 요지부동이던 강남권 집값도 하향세입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줄면서 내년까지는 정체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다수입니다. 네, 한편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시세보다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신혼 희망타운이 의뢰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집값 전망과 함께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서울 아파트값 부터 알아보죠. 네. 2주 연속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네.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난 그 9.13 조치 이후에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9.13 대책이 나온 한 달 사이에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네.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마이너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이 지난 16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간 자료에서 지지난주에 0.01%가 마이너스 됐는데 네. 지난주에 0.02%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예. 이런 조짐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이 또 비수기철입니다. 네. 네. 대출 규제만 대출 규제 일단 가장 크다고 가장 보시는 크다고 보죠. 네, 그 거고요. 9.13 대책 자체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 규제로 규결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내년 12월 1일에 부과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출 규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또 반사 이익으로 그 비규제 지역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루원시티라든지 또는 검단 신도시가 첫 분양을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뭐 김포시라든지 또는 그 의왕시 같은 경우가 다소 오르는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 좀 꼼꼼히 살펴보죠. 일단은 용산 롤러코스터가 연상될 만큼인데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10% 네. 넘게 올랐는데 네. 최근에는 오히려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또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게 오를 때 이제 개발 호재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서울역 지하, 용산역 지하 사업이라든지 주변 지역 개발 때문에 올랐는데 10월 셋째 주까지는 처음으로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네.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0.09%가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많이 오른 것만큼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곡이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용산 집값은 정말 롤러코스터군요. 네. 하지만 용산도 용산이지만 저희가 사실 가장 주목해 볼 분은 강남 3구 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철옹성 같은 집값이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번 주에는 하락폭이 지난 5주 가운데 또 가장 컸다고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하락에도 가속도가 붙는 이런 양상. 그렇죠.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계곡이 깊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주간 전망을 보면 주간 그 통계를 보면은 네. 강남구가 0.12%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동구, 송파구가 0.11% 빠졌고요. 소초구가 가장 적게 빠졌어요. 0.08% 빠졌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전세 금액도 소초구가 좀 적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 또는 4구를 지칭하는 강동구까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계곡도 깊어지듯이 가장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요. 네. 호가가 많이 수억 원씩 내린 건 알겠다. 근데 네.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쉽게 저희가 얘기해서 강남 불패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럴 수 시각이 있는 있습니다. 것 근데 제가 볼 같은데. 때는 이제 가격이 그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이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호가가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가 1억, 2억 낮춰서 18억에 나왔다면 혹시 그게 거래되면 거래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래 그렇죠. 되면 이제 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또는 비수기철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고 호가만 떨어진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한 2월, 3월 달 대부분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뭐 10억, 20억씩 현금으로 사긴 어렵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지만 저 역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인천 의왕 지역 집값이 눈에 띄는 부분이 뭐 어떤 기세는 뜀박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어떤 특별한 호재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다른 데보다 저평가됐거나 덜 올랐다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건데요. 의왕 포일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오는 사이에 1억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단지별로 올랐네요.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3제곱미터당 가격도 그렇지만 85제곱미터 그 가격이 통상 6억 3,500 정도 갔거든요. 이게 7억 3,500, 1억 정도 뛰었어요.
그다음에 인천도 지금 검단지구 주변 지역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청라지구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역시 또 한 4, 5천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루원시티가 바로 이제 그 청라지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역 한 7, 8년 정도, 10년 정도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아마도 이렇게 그 풍선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추세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인근 지역, 뭐 가까운 지역부터 해서 경기도 주요 지역 중에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강남이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듯이 이 지역도 그럼 반사 효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 구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아닌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게 거래할 수 있죠. 그럼 투자처를 찾던 곳이 이제 이쪽으로 유동 갔다 자금이 워낙 오신 많다 보니까 거예요? 글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도 되고. 그래서 이게 오르는 폭이 이제 문제인데 이 강남 3구라든지 서울처럼 이렇게 하락세로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당분간. 네. 그런데 막 그러게 되면 이제 정부가 가격 오르는 걸 봐서 다시 또 규제하겠지만 현재로서 규제가 없다면 가격은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조금씩 오르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시장으로 눈을 네.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전세 시장 전세가가 많이 그렇죠. 떨어지고 예. 있다는 네. 건데 매매가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소위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그렇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깡통 전세까지는 안 나타났고요. 아직은 아니죠. 네. 근데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그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전세 가격은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진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점점 벌어진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좁아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서초구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입주가 진행되면서 여유 있고 분이 남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송파구와 할로시티가 10,000가구 정도가 다음 달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또 주변 지역의 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값도 하락하지 않겠나. 이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금 비수익이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울산, 거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지역 산업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네. 대거 수요가 빠져나간 영향인지 전세값 같은 게 두 자릿수로 막 떨어지고 네, 지방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도 빠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슬럼화되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던 분들이 빠져나가서 집이 남아 돌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 전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을 대비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뭐 두 자리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규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매매 가격 자체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금지되니까 네. 또 전월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을 사도 또 하락할 거라는 것 때문에 또 역시 전월세로 남아 있어서 전월세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사실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늘거나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더욱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러니한 거네. 네, 네. 수요와 공급 원칙이 어쨌든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이 올랐던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은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또 다른 얘기를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위례 신도시 분양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하죠. 이 위례가 이 예비 청약자들뿐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입니다. 왜냐, 뭐 접근성, 향후, 뭐 전망 등을 따져봤을 때 아주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례 신도시는 이제 4개 시군구가 합쳐져 있습니다. 강동구,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하남시, 성남시. 대부분 이제 송파구에 속해져 있는데요. 워낙 교통이 좋고 거기에 뭐 5호선과 8호선도 지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접근선도 좋지만 잠실도 가까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이 좋습니다. 또 동남쪽으로는 뭐 남한선이 끼고 있고. 이 위례 신도시가 3년 만에 지금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공급하는 양은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까지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 교통이 좋다 보니까 가격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강남하고 가깝다라는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역인데 근데 사실 그 위례처럼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을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분양할 때는 이제 신혼부부를 5년 이내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7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늘린 거는 긍정적인데 오히려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어야 되고 네. 7년 동안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자격이 꽤 강화되고 강화된 있군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그 인당 소득 기준도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의 130%, 소위 말하면 월 6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외벌이인 경우에는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소득뿐이 아니라 자산 자체가 2억 5,06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있는 게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입사하는 경우에 연봉이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7년 정도를 만약 근무에 따르면 6년 정도를 근무에 따르면 소득이 한 4천만 올라가도 3,500에서 4천만 올라가도 맞벌이인 경우는 8천이 넘어가니까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자산이 2억 5,06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이번에 국토부가 로또 아파트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익 공영 모기지로 전환해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게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 분양을 받더라도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정 저렇게 청약 자격 조건이 저런 식으로 이제 강화됐으면은 분양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분양 전략도 좀 달리 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분양 시장도 좀 변화를 맞이하겠다. 우선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책에 들어가고 하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분양 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지역은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분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나머지 25%도 그 무주택자가 떨어진 사람이나 또는 새로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무주택자만 경쟁하고 하나는 1주택자와 경쟁하는데 무주택자 중심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전략에서는 아마도 무주택자에게 아마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네.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 규칙입니다. 그 장관.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까 어제부터 적용되고 있죠. 이게 아마 적용되면은 아무래도 분양하는 그 분양 시장은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보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일단은 좀 다 나와 보이는 것 같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다 나온 것 같은데 남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민간택지 아닌 공공택지에서 12개 항목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택지에서 62개 항목을 공개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네. 공급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은 이달 말 돼봐야 알겠지만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11월 달에 우리가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공급을 늘리고 있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또는 제2 3기 신도시 그것을 4곳에서 5곳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주택 시장의 변수로 등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주택자들도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네. 무주택자들도 주택을 사기가 꺼려지니까 전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고 1주택자들은 또 1주택자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다 각자의 고민이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어차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맞고요. 혜택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 같으면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택을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게 좋고요. 무주택자 같으면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지금 정부가 재편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잘 관리해서 위치가 좋은 지역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그런 쪽을 노려볼 만하고요. 만약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의 편리한 지역 중심으로 청약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더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죠. 15만 가구 정도로 늘리는데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남의 대장동이나 금토동이나 또는 서현동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노려보는 7년 이내에 예비 부부나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을 잘 관리해서 이런 쪽으로 아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